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언론사가 주관하는 제52대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자를 맡은 JBS 55기 아나운서 사회복지학과 1사학번 한시안입니다. 네, 총학생회 선거 투표를 5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오늘 토론회는 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운동 본부의 공약과 향후 학생 사회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토론회가 학우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각 선본의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더 가까이 선본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까이 선본의 조창훈 정보. 네, 그리고 시황 선본의 신호인 정후보. 그리고 김홍정 부후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림팀 선본의 하창아 정 후보, 송하승 부후보입니다. 네,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토론회 진행 순서에 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각 선본별로 기조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서 서울시립대학교 언론사가 준비한 쟁점을 두고 자유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자가 각 선본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공통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전에 학우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그리고 본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방청객 및 기자분들의 질문에 각 선본이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조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기조연설에는 2016년도 총학생회 재선거를 출마한 이유 그리고 각 선본의 비전 등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은 각 선본당 3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사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 더 가까이 선본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어서서 앉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학년도 전국 총학생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 가까이 정후보 철학과 다음의 조창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조연설은 부모님 네, 크게 말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같이 협의한 내용이라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학생자치 일선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정 후보인 저는 총학생회장으로 그리고 부후보인 우리 홍지석 씨는 전경대 학생회장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 학생자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할지 또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세 개 선본이 모두 고민하듯이 어떻게 학생회와 학생들이 소통할 것인가, 학생회는 학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 끝에 저희는 바로 서울시립대 신문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작년도에 서울시립대 신문에서 자체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우리 학우의 약 70%는 가장 이상적인 학생회로 바로 학생들의 의견을 소통하고 또 대변하는 학생회라 했습니다. 그렇다. 바로 학생의 기본 자세는 이것이다. 더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본에 충실한 학생회가 되자. 그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 학생분들과 소통하고 열린 학생회가 되자. 그런 학생회를 되게 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경험 있는 우리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은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면 다시 처음부터 토대를 쌓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는 현재 풍경 드라마와 같은 위기에 서 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 일환으로 학사 제도 중에서 재수강 제도는 학교에서는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할 수 있음을 보인 총학생회가 다시 한번 서야지 우리 학우분들을 위하여서 또 움직일 수 있는 학생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에 충실한 학생회가 되고자 합니다.
행사든 복지든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없다라면 사실상 그것은 총학생회만의 독단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 의견 우리 총학생회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후보자인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다만 이번 1년을 어떻게 여러분과 소통할지 그리고 대화할지 어떻게 같이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공약을 꼭 봐주십시오. 아무리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다른 후보에서도 그리고 다른 선본에서도 약속드린 모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 기본 전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절감해 주시고 저희 경험 있는 총학생회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더 가까이를 다시 한번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가까이 기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기존에 3분이 넘었지만 중간에 스태프가 중지한 관계로 더 시간을 길어드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시원 선본의 기조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 기호 2번 시원의 정보 신우인입니다. 저는 작년에 김우정 부후보와 함께 부회장, 회장, 부회장을 하면서 함께 단과대학 학생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학생잔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단과대학 학생회를 넘어서 총학생회가 되어서 여러분과 전체 학생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11월 선거 당시에는 세칙상 경직 금지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출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공석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3월 재선거에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시립대인들이 원하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간 많은 의견을 모아서 시립대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공약자료집에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시립대인이 원하는 것들 계속 시원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관심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회가 무엇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체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학생회의 납부율이 떨어지는 결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학생회가 어떤 것을 한다면 그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회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학우들이 시립대인이 원하는 가장 와닿을 수 있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학우 여러분, 저희 기호 2번 시원 시립대가 원하는 더 나은 내일인 추상적인 이야기 총학생회가 할 수 없는 약속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담은 내용들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꼭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 선본의 기조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림팀 선본 기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나요?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 선거 기호 3번 드림팀 정보 도시사회학과 1, 2학번 홍창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복적 정의에 대한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그 회복적 정의라는 것은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회복적 정의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조로 회복적 정의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학교 학생 사회는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학생 사회에 대한 정말 무관심, 학교와의 마찰, 학생들은 점점 지쳐가고만 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회복적 정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생, 학생회, 학교 이 세 모든 구성원들이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있을 때 우린 이런 회복 정말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소통과 이해는 학생회가 먼저 학생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짜 필요한 것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사회에 대한 무관심, 무엇 때문일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다른 후보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학생들은 점점 내 삶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내 삶이 바쁘기 때문에 학생 생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바쁜 삶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삶을 응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함께하는 청춘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더 가까이 가고 일자리도 시원시원하게 하는 네, 감사합니다. 이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드림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새 선본의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간략한 규칙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토론은 서울시대학교 언론사에서 선정한 쟁점을 놓고 자유토론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유토론이만큼 후보별 발언 시간이나 횟수를 크게 제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각 쟁점별 토론 시간은 가급적 15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공평한 발언 시간을 드리기 위해 한 쟁점에 대해 먼저 각 선본당 1분 30초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1회당 발언 시간은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가급적 2분 이내에 끝내자는 점도 사전에 합의한 부분입니다. 네, 좌석 순서대로 더 가까이 선본부터 1분 30초간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 가까이의 부총학생회장 후보자 홍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선보만의 장점을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싶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저희는 뭐 이제 얼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네, 단연간의 또 학생 자치 경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하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평범한데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여러분들과 어떤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평범함을 무기로 삼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아가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말씀드렸다시피 꽤 많은 시간을 학생자치 활동에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실패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성과도 달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을 때는 실패하고 어떻게 했을 때는 또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서울시립대에 원하신다면 저희 더 가까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본함에서 나오는 공감을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원 선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후보자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경험, 호흡, 그리고 실천입니다. 물론 1번 후보분들께서도 학생자치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함께 그 학생자치를 같이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하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 재정위원회, 그리고 뭐 대의원회까지 많은 학생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와 얘기하는 법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웠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요구를 할 때 학생들에게 더욱 이득이 돌아가는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정말 강점은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그냥 총학생회장 자리가 욕심이 난다면 저는 다른 단과대학 학생의 후보자 메이트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자리 욕심보다는 이런 걸 해나가는데 호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년 동안 단과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을 하면서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이 호흡이 집행부 회의를 하면서 있어도 그리고 시립대 9,000명의 학우와 함께하는 호흡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천입니다. 저는 작년에 대의원회 의장을 하면서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대의원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대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단 한 번을 제외하고 전부 대의원회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런 실천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호흡과 경험 그리고 실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저희는 앞으로 총학생회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흡, 경험, 실천 이 세 가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림팀 선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희도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경험, 호흡, 실천 모든 것을 다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2013학년도 총학생 집행부 출신입니다. 뜨거웠던 학생의 일선에 서서 학우들과 소통하는 법, 그리고 학교와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 사실 저는 잠시 휴학을 하고 두 번은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공백기라고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게 공백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단절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휴학을 하고 좀 더 학생회를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길렀고 또한 봉사를 다녀오면서 나눔이 무엇인지 정말 그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부후보는 군대에 다녀오면서 사회생활도 경험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배워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타 성분보다 혹시 이런 게 더 오히려 장점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호흡 말씀드렸듯이 같이 집행부 활동을 하면서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아직까지도 다 만나고 함께 재밌게 노는 그런 집행부였기 때문에 저희의 호흡 충분히 멋있는 케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무에 대한 이해, 저희는 집행부 출신, 총학생의 집행부 출신이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이해가 확실합니다. 실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말 총학생을 지휘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동제, 전농제전, 사회공헌 사업, 어플리케이션, 소통 등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했습니다. 네, 발언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후보에 비해서 그런 실천 능력, 그런 실무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두 후보에 비해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객관적인 시간 그리고 나눔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쟁점부터 이렇게 열린 토론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자유롭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성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손 들어주시면, 드림팀 성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타 성분에 비해서 무엇이 더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였기 때문에 사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호 1번과 기호 2번에서는 다른 성분에 비해서 어떤 점을 더 장점으로 갖고 계신지 그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더 가까이 성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가까이 성분의 정보 조창호입니다. 우선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맞습니다. 학생자치를 잘 이끌고 특히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자치를 이끌기 위해서는 그 학생자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실무에 대한 이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조금 그 실무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이라던가 여러 행사 운영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라면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5년 학생자치를 위해서 저의 개인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은 책임을 졌습니다. 그 책임감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런 것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1억 8천의 센터를 제 개인 책임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1학번 친구들을 위해서 센터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만이냐, 아니면 자만이냐, 아니면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센터를 그렇게 마치고 축제,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축제 했습니다. 그리고 인양제는 굳이 예산을 합치지 않더라도 원래 7천만 원이었던 예산의 축제를 9천만 원까지 상승시켜 축제를 이뤄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학생자치의 이해, 그리고 학생분들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특히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느 성분보다 저희가 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원 성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경험면부터 말씀드리면 13년도에 총학생회를 열심히 해주셔서 실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상당히 대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대학 재정법이 바뀌면서 재정위원회라는 대학교 예산을 운영하는 새로운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거기에 재정위원으로서 1년 동안 참여하면서 우리 학교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지난 1년간의 학생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공약을 짰는데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도과대 학생회장을 할 때 공약으로 많이 내세웠던 것들 중에 파기한 것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것들이 처음 했을 때 처음이어서라는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용인이 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저희는 1년간의 학생자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을 준비할 때 상당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또 단순한 의지와 패기만으로 9,000명의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1번 후보와 경험을 견줄 수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1번 후보에 비해서 강점은 호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네, 각 선보단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직 답변이 좀 덜 됐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기호 2번 측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예비 타당성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비 타당성이라는 건 구체적인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혹시 BC라고 하십니까? 비용 편의라는 겁니다. 비용 편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그런 수치를 분석해서 경제성 분석을 다 하고 나서 그다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수치가 어디 혹시 나와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비 타당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어떤 단어는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학생의 자리라는 이 학생 사회에서의 공약에서의 공약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정확한 수치로서 현재 가치 그런 것들을 타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이 정도의 정량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성적인 수준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시하는 공약들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것을 투표로서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질문해 주세요.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말은 제가 듣기로는 그 교통공학과 선배님께 들었는데 교통공학과에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인데 그렇게 정성적인 것으로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팅제나 그다음에 전문 여기 그 공약집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그런 말을 사용 안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른 표현을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예비 타당성이 아니라 공약 이행 가능성으로 수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학과의 특성상 교통을 배워서 예비 타당성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서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네, 질문 더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까이 선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가까이 정보 조창훈입니다. 네, 아까 각 후보님들의 경쟁력을 들으면서 정말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능력 있는 후보자님들께서 다 입후보를 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많은 학우분들께서도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왜 또 이렇게 재출마하냐에 대해서부터 작년 11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공석이 될 만큼 입후보자가 없었는데 그 3월 달에 왜 이렇게 세 팀이나 출마하게 되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출마의 변으로 그리고 또 여기 기호 2번께서는 아까 기조 연설과 그다음에 또 쟁점 토론에서 어느 정도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기호 3번에서는 왜 지금에서 출마하셨는지 정중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물론 학점은 남았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학생사회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제가 현실과 타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졸업을 해야 돼. 내년에 인턴에 나가야 돼. 라는 고민으로 정말 현실과 타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학생사회를 책임질 정말 인재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후보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엔 선거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보고만 있기에는 제가 생각했던 고민들, 그다음에 제가 내렸던 결론들이 있었기에 이게 너무 아쉬워서 저는 12월 말에 다시 한번 재선거에 도전해봐야겠다라는 고민을 하였고 함께 부후보 나올 친구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함께 나오는 우리 부후보님께서 전역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감사합니다. 네, 재선거 출마 이유를 질문하셔서 3번 선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른 선수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첫 번째 쟁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쟁점당 시간은 15분이 주어졌는데 13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다음 쟁점은 바로 학생과의 소통 및 학생 여론 수렴 그리고 전달입니다.
지난해 총학생회가 재수강 개편, 교과과정 개편 등 굵직한 학사 개편에서 학생들의 여론을 학교에 전달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학생들과 학생회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의 여론을 효과적으로 학교에 전달할 수 있을지도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새 선본 합쳐서 마찬가지로 1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시원 선본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시원 3번의 부회장 후보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학생들과의 소통으로 첫 번째 서울시립대학교 대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공식 어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 UOS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 외에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더 UOS, 학생들이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는 비공식 어플리케이션 제작팀에 컨택을 하여 개발에 필요한 소스를 얻었고 개발 예상 시간과 개발 비용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추진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획을 세웠고요. 이후에 저희는 또한 총학생형 학생과의 소통 강화,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 강화 이렇게 두 가지를 더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총학생회장 지금 이제 1번 정부님께서도 저도 이제 같이 함께 학생자치를 함께 하면서 봐왔지만 소통을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총학생회로 당선이 된다면 학생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면서 이전에 좋았던 점을 살리고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여 학생과 학교 간의 소통, 학생과 총학생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드림팀 선본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생각하는 소통의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상호 이해와 노력입니다. 작년에 상호 이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와의 마찰이 많았습니다. 또한 노력 정말 많이 해주신 거 다 압니다. 분명히 소통 많이 했는데 그 노력이 조금 부족했기에 학생들한테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정말 발로 뛰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때만 강의실 찾아가서 유세하고 선거 때만 학관 앞에서 유세하고 선거 때만 정문 앞에서 목소리 외치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안이 있고 여러분께 중요한 사안이라면 학기 중에도 강의실에 들어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의 소통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에 강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학협의회 현재 학생 대표와 학교 측과 만나는 자리인데 단순 민원 처리 업무의 장인 것이 네,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런 장을 넘어서 학교에 대한 정말 미래,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장과의 대화의 자리를 구하여서 학생과 학교와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바이, 네, 정말 직접적인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더 가까이 선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가까이의 정보 조창훈입니다. 우선 쟁점 토론임에 따라 저희 선본에서 내세운 이 소통 관련 공약은 리플렉스로 대체하고 저희가 왜 그런 공약을 설정했는지 이 쟁점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 공약의 단문 이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자치는 다들 아시겠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을 차용하여 대의민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총학생회가 학생들과 무조건적으로 직접적인 소통을 하겠다. 이것은 단과대 학생회와 학부과 학생회와의 소통은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 가까이는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단순한 2차적 차원의 수단이 아니라 대의민주제를 조금 더 보완하고 더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거점별 소통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학생들과의 소통, 총학생회로 직접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학부과 학생회, 단과대 학생회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학부과에서 문제가 있다. 바로 총학생회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학부과 학생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총학생회는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단체가 아니라 코워커로서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단위의 학부과 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그리고 동아리 연합회 등 다양한 자치기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들과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총학생회가 주도하지 않겠습니다. 총학생회 먼저 찾아가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 듣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학생분들과 대화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의 소통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원 선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3번
드림팀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학협의회를 기재된 경력 사항으로만 보면 참여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잘못 알고 있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교학협의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실 계획인지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호 교류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4년도처럼 학교에서 센터에 관한 지원을 전체 안 해주겠다고 얘기하면은 어떠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해나갔을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교학협의회 자리는 2013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것이 맞고요. 제가 그 당시 기획본부국장 자리로 위치로 저희가 첫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학협의회 첫 문을 열었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가 학교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라고 저희는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학협의회에 대한 권한을 강화한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순 민원 처리의 장을 넘어서 저희는 그 교학협의회에 가져가는 안건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말 저희가 기획안을 가지고 가서 학교에 강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단순한 예를 들자면 일체형 책걸상 바꿔주세요라고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형 책걸상 어디에 몇 월 며칠까지 뭐 이렇게 바꿔주세요라는 기획안을 들고 간다면 오히려 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 수용률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상호 교류, 아까 말씀하신 그 세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학교에서 돈과 그 예산과 명단으로 그 쥐고 흔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학생단체가 큰 힘을 가져야 학생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정말 예를 들자면 이제 대동제가 다가올 텐데요. 대동제에 관해서 분명히 학교에서 무할고 얘기 꺼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생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무할고 대동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총학생회에서 학생총회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는 무할고 대동제가 찬성 반대 이런 얘기였지만 그 학생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학생총회나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교학협의회 위원회 집행부 국장이 작년에 안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파악 못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호 교류에서 무알콜 대동제를 학교에서 분명히 주장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학생 처장님하고 올해 학생 처장님이 같으신데 작년 처장님께서 알코올을 허용하셨는데 올해 무알콜로 주장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근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학생 처장님과 미리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센터 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까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그러면 말을 잘못한 것 같네요. 확신했다라는 표현은 그럼 옳지 않고요. 무알콜 대동제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음 질문해 주실 선본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팀 선본 질문해 주세요. 네, 기호 2번 선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통의 그 창구로 스마트 US가 아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2013년도, 14년도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총학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 어떻게 되었나요? 아직 다 쓰고 계신가요, 총학 어플? 다 없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홍보의 부족이고 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소통의 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만큼 저희는 학교 관계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고요. 학교 전산 정보에 의뢰한 결과 저희가 원하는 기능들이 충분히 추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로 들었던 스마트 US는 현재 홈페이지
PC로 이동하는 것 외에 다른 기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마트 UO에서 어떤 기능을 빼거나 더할 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학교 측 전산정보원과 더 UOS 비공식 어플리케이션 개발팀,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택을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학생들이 원하는 기능이 담긴 어플을 개발하는데 어떤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소스가 필요한지 그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질문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답변 먼저 드리자면 그 스마트 US의 기능 추가 제거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기능이라면 언제든지 지금 당장 바로 추가 가능하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총학생의 어플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다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시냐고 여쭤봤던 거고 그게 홍보의 문제였는데 그 홍보 어떻게 하셔서 그 홍보를 학생들이 그 어플을 어떻게 사용하게 할 것인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만들겠다는 어플은 총학생의 대표 어플이 아닙니다. 학교의 대표 어플입니다. 학교 전산정보원의 이름을 걸고 서울시립대학교 개발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홍보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기능이 완전히 좋으면 알아서 학생들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UOS 어플리케이션, 컴퓨터과학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굳이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능이 좋아서 좋다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 공약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스마트 UOS의 어플리케이션에 기능을 추가하고 제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확실히 말씀드리면 스마트 UOS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모바일 웹이고요.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은 다릅니다. 모바일 웹에 새로운 기능을 마구잡이로 추가할 수 있는 얘기는 잘 처음 들어보고요. 네.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모바일로 웹으로 구성된 건데 거기에 모바일 학생증이나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불가하다고 판단을 해서 모바일 웹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희는 모바일 학생증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웹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았을 때 그게 이제 웹으로 연동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능 추가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C에 있는 메뉴를 그 스마트 US에 추가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고 필요한 기능을 추가한다면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서버 용량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지만 그게 다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시 여쭙고 싶은 거는 총학생 어플을 새로 만드시는데 거기 모바일 학생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바일 학생증 이거 우리은행에서 하는 그 미리은행 그 앱 사용하시는 거 맞습니까? 모바일 학생증 그럴 때 그러니까 그 모바일 학생증을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모바일 학생증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요즘에 우리은행에서 미리뱅크라는 앱 들어보셨나요? 이게 지금 모바일 학생증 어플로 다들 사용하고 있는 어플인데 모바일 학생증을 그러면 새롭게 만드시는 건지 기존의 그 미리뱅크 앱을 사용하시는 건지 일단 그런 것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학교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공식으로 입점했기 때문에 그 우리은행장님과 만나서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그 우리은행 우리은행 어플인데 그게 은행 어플이잖아요. 그럼 보안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안 관련 문제를 학교 공식 어플과 연동시키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기술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기술적인 어려움과 그런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라고 지금 검색해 보시면 연세대학교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거기에 모바일 학생증 들어가 있고요. 모바일 학생증 연동시킬 때 오픈 API만 열어달라고 하면은 충분히 연동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스마트 US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저희는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서로 오가는데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소통과 관련된 공약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더 진행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질문도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말 하고 싶은데 네, 기호 1번 더 가까이 성번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번은 세터 때 2016학년도 세터 때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2016학년도 세터 때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학생들과 소통이 잘 됐습니까? 아까 제가 쟁점 토론에서 기조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의민주제를 근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다시피 12월 말일이 되어서야 권한대행 선출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의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합의 전했을 때부터 선거 미성립으로 인한 권한대행 선출을 예견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아직도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우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권한대행을 미뤘습니다. 당선되고 나니까 약 3주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학생처장님은 1월 초에 해외 봉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적어도 1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결정이 돼야지 약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단위의 세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과 소통 인정합니다. 사실상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점별 소통으로 저희는 그 학생들의 의견을 대의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소통을 제대로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학생들한테 일단 세터에서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는 누가 뭐래도 음주였습니다. 그 음주 문제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전달은 하셨습니까? 그 경과 보고서를 제가 A4용지 5장으로 해서 입장문까지 발표를 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대의원회 그리고 주문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A4 5장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책 토론의 자리고 제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 많았습니다. 학생분들 음주 필요하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새내기 배움터의 주 대상은 신입생들입니다. 신입생들이 음주를 좋아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들 의견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올해 1월달에 입학처와 같이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새내기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신입생들하고 미리 만나 행사를 치러볼 수 있었고 1박 2일로 무알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입학처와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무알콜 세터에 대한 가능성을요. 그러면서 신입생들은 좋아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 결과 입학처에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보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세터의 제1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술 마시러 세터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당시 대의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술이 중요하시면은 그 7만원 차라리 여기 주점에서 같이 즐기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소통이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소통입니다. 일방적으로 학생분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주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우선시하고 그것을 학생분들께 말씀드리고 설득시킬 수 있는 학생회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도 총학생회 세터 운영에 대한 소통에 대해서 말을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쟁점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학내 복지입니다. 사실 총학생회 학내 복지 사업은 학부들의 사업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학부들이 원하는 진정한 복지는 무엇인가, 또는 우리 대학의 복지 문제점 혹은 취약점에 대해 말해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학내 복지를 쟁점으로 15분간 토론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림팀 선포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학내복지의 문제점, 사실 학내복지는 학생자치기구 주도의 학생복지, 그다음에 학교 주도의 학교 주관의 학생복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학생자치기구 주도로 하는 학생복지 사실 많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관의 복지는 너무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 역시 홍보의 부족입니다. 학교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문자 하나 보내는 것, 2개 보내는 것, 저희 그 세터 시작할 때 공지하는 것, 홍보하는 것 정말 부족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학생복지의 문제점은 학내복지의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학교의 복지를 학생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좀 더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힘과 학생회가 얘기하는 힘이 정말 다릅니다. 저희는 학교의 복지, 학생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학생회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업경력개발센터의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소개하겠고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취업 페스티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에도
스마트 US에 상담 기능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담 받을 수 있고 상담 신청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보건소 내에 의사 선생님 오셔서 진료할 수 있는 기회 있는데 다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복지 사업들 저희가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희 공약들을 보시면 사실 저희가 뭐 복지에 관련된 공약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리 학내 복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드림팀 성분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학교에서 뭐 이런저런 복지 혜택 다 제공하고 있지만 찾아가기 힘든 거 그런 문제의식 저희 갖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복지 혜택을 정말로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 혜택이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의미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더 중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복지 사업 그런 거 실시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원하는 어떤 복지 혜택 학교에 강하게 요구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원성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는 이제 저희가 크게 준비한 4가지 공약 중 한 파트인데요. 저희는 복지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였냐면 하고 한 분 한 분 모두가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은 자신에게 체감도가 높을수록 이 총학생회가 우리에게 어떤 복지 혜택을 제공해주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들이 사소한 하나하나 부분에서라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약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시설물 개선 공약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을 준비하였고요. 이외에도 웰리스에서 학생들이 사소하게 운동복 하나 빨기가 귀찮아서 웰리스 가게를 꺼려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운동복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학생들이 한 작은 부분에서라도 총학생회 자체적으로 어떤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는 복지 공약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거 출마를 결심하면서부터 매일 밤을 새가면서 100여 명의 학우들과 같이 학우들이 진정으로 어떠한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자신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지 많은 토의를 거쳐서 저희는 그렇게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유토론 학내 복지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선봉부터 드림팀 선봉 질문해 주시죠. 네, 기호 1번 더 가까이 선생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이거 자료도 읽어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공감 많이 합니다. 소통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 학생 복지에서도 소통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복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오히려 너무 소극적인 태도 아닙니까? 학생들이 얘기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제가 행하고 있는 이것이 모든 시립대인들을 위한 것일까? 정말 모든 시립대인들이 행복할 만큼 느낄 만한 정책이던가 아니면 사업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복지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 살아가는 거, 행복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를 하는 이유는 우리 서울시립대 학우분들을 또 기쁘게 또 즐거운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학생회에서 무료 프린터 사업을 진행했고 이걸 각 단과대까지 확장시켰습니다. 물론 많은 학우분들께서도 현재도 무료 프린터 이용하시고 많이 만족들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학과에서는 그건 불필요한 혜택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복지였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아차시켰습니다. 나는 시립대 학우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복지만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게 모든 시립대인을 위한 복지인가 아니면 정말 다수를 위한 복지인가 이런 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상생활에서의 복지, 무산대여 사업 아니면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단과대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학생회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단과대나 학교과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총학생회 차원에서 복지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위한 복지가 그 복지 대상부터 다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민을
총학생회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생부들과 같이 해가겠다는 거지 이게 전혀 소극적인 의지는 아닙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답변 잘 됐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아닌 모든 시립대인들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소통을 해서 나오는 복지 사업 또한 모든 시립대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다수를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제가 다수를 어떻게 보면 만족시키는 공약이다, 아니면 모든 시립대인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복지이다라고 해서 모든 시립대인들을 위한 복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수를 위한 복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를 위한 복지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 말이. 그런 점에서도 소수를 위한 복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수가 찬성하고 소수가 반대한다고 그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에 따라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소수를 위한 복지, 그리고 소수만의 많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도 그런 점에서 형평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 정책 다 다수를 위한 복지였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소수에 대한 복지, 다수와 소수에 대한 복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른 선분 혹시 학내 복지에 대해 질문할 사항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학내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내세워 주셨습니다. 네, 학부모들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각 성분별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가까이 성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내 복지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집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고자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추가 답변에 대해서 저희 참모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걸 확인 안 하고 늦었습니다. 예산 확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가능하냐? 학교 예산 없는 예산에 자꾸 저희가 예산 달라고 조르지 맙시다. 서울시의회 갑시다. 서울시 의원 만나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의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확보도 어떻게 보면 경험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 경험은 단순히 무엇을 했다라는 일정 노하우가 아닙니다. 1년 동안에 쌓은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서울시 의원과 만나서 우리 학교 예산 재정을 지고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의원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나눠서 씁니다. 이미.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예산을 올려있더라도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생과의 소통, 이걸 서울시의회에 전달하면 예산은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올해 2월 예산이 늘었고 그리고 자체 수익 또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 확보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험 선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복지 정책 중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 정책과 어떻게 보면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얻어내야 되는 복지 정책이 있는데요. 학교에 요구해야 되는 복지 정책들은 대부분 그 지금 잡아놓은 예산 내에서 연간단가 업체 그리고 예비비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은 그런 학교에 대한 요구할 그런 복지 정책을 담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존의 작년 총학생 예산이나 사업 수익 예산을 보면은 좀 저희가 하지 않을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옐로와이 같은 사업들, 그런 사업들 비용 지출 줄여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런 새로운 복지 정책들 펼쳐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을 하면서 아까 뭐 소수자 얘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진짜 복지 정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복지 정책은 담지 않았습니다. 아까 처음 기조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2만 원의 총학생회비를 걷는다고 해서 2만 5천 원 이상의 그런 것들을 규모의 경우를 실현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에 그 복지에 좀 접근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여성 관련하고 문제, 저희 학교 성추행, 성폭행까지 있었습니다. 관련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성 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대학생 주거 문제, 여러분들 자취방, 하숙집 구하기 힘드시죠? 그런 것들 민달팽이 온이온이라는
죄송합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단체와 협력을 해서 해결해 나갈 거고요. 알바 문제, 알바노조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복지 정책이 돈이 들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총학생이면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들을 저희는 공약에 담았습니다. 네, 다음 드림팀 선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들고 나온 복지 정책은 여러분들 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 확충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 인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복지 저희가 약속드리지 않고 정말 실현 가능한 것들만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회 또는 그 학생회에 해당된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복지 혜택들만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문제에 대해 물어보셨으니까 저희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도 없으십니까? 네. 드림팀 선본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복지 정책이라고 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경력개발 장학의 지속적 확충이라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력개발 장학 많이 확충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확충을 요구할 건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올해 학교 장학금 예산안은 한번 검토하셨고 뭐 그런 구체적인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는 학생처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지금 2016학년도 16년도 예산안에 이제 교수 지원 밑에 있는 이제 강의 지원, 연구 지원의 예산 비율이 늘었습니다. 이 비율이 이 예산이 경력개발 장학에 쓰이는 것인데요. 다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난 예산이 학생들이 정말 그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장학에 쓰일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고 학생처장님께서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늘리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근데 점심시간을 지나가다 만났는데 또 한 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 답변이 더 필요하신가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건데 학생처장님 혼자서 저는 늘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력개발 장학의 지속적 확충인데 일단은 뭐 지속적 장학의 확충이 올해 예산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챙겨드린 선본이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안 저랑 조창원 후보가 같이 심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영개발 장학 지금 예산 잡혀서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생처장님이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연구지원비 어떻게 하면 뭔가 이게 일자리 창출처럼 돼버렸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창출 어떻게 지금 이미 수요는 정해져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속적 확충에 대한 얘기도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생처 안에 장학팀이 있기 때문에 그 장학의 장학팀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할하시는 분이 학생처장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통을 할 때는 학생처장님과 얘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지속적인 확충. 저희는 그 일단 예산이 잡혀 있지만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는 저희가 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잡혀진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딱 한 가지 사례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어떤 경력개발 장학을 하나 만들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말씀드리자면 되게 긴데 장학의 종류가 있는 성적장학과 소득장학 그 다음에 이제는 그걸 경력개발 장학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경력개발 장학 안에는 지금 이제 교수지원 장학 아시죠? 교수지원 장학과 그러니까 직장체험 인턴 장학도 지금 경력개발 장학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경력개발 장학이 이제 그 교수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직장체험 인턴 장학도 여러분들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장학이 될 수 있도록 그 근로의 자리를 늘리거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냥 직장체험 인턴 장학은 사실 단순 사무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런 단순 사무 업무가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근로로 저희가 이걸 전환하고 그다음에 더 저희가 그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네, 한 번만 질문 더 허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사무직을 지금 과사 근로하시는 분들 뭐 전환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뭐 어떤 능력을 개발해 주는 거로 전환을 해서 더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지 그런 걸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과사 근로
학교나 어디 뭐 자료실 근로나 지금 하고 있는 근로는 그대로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교수님의 연구를 지원해드린 거 또는 수업 보조를 해드리는 거 지금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경력개발 장학인데요. 이 경력개발 장학 외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냥 단순 사무 업무지만 그것이 좀 더 교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업무거나 내지는 우리가 꼭 교수님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정말 우리가 그 다양한 또 다른 사회 경험 그런 것들 그런 경험을 개발할 수 있는 장학 그런 업무로 저희는 전환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내복자 관련된 토론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부터 마지막으로 경력개발 장학의 지속도 확충까지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쟁점은 바로 축제, 즉 이제 문화와 관련된 토론입니다. 축제 행사, 우리 학교에선 대동제 그리고 인양제 등등이 있죠. 이는 총학생의 임기 1년간 가장 큰 규모의 예산 및 기획력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각 성분마다 지향하는 축제 등이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방식의 축제를 각자 기획하고자 하는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1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성분부터 다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더 가까이입니다. 우선 축제와 행사 부분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은 축제일 것입니다. 축제 지금 어떻게 보면 준비 기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보궐선거 끝나더라도 누군가는 4월부터는 축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 쟁점은 언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딱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 할 것이냐는 지금 이번 후보님께서는 9월 달로 해서 합쳐서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9월 달 14년도 축제 때 제가 자봉단장을 했었습니다. 가을 축제였죠. 그때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합친다고 풍성해지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15년도 따로 했지만 훨씬 더 풍성했다고 자신이 합니다. 14년도 일자는 많아졌고 그 다음에 자봉단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날씨 많이 추웠습니다. 오히려 9월에 축제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년도 축제처럼 무조건 5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 관련돼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3번에 허창하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입후보자인 관계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예산 인양비를 합치지 않더라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비 있습니다. 총학생회비 올해 많이 거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학생회 사무국장께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2,186명이 납부하셨고 14년도에 오른 총학생회비 2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약 4천만 원 이상이 거쳤습니다. 총학생에서 약 33%를 떼간다고 했을 때 이것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네, 발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학교 예산과 그다음에 총학생 회비만으로도 적어도 작년 수준 이상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더 시원 선본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공약들이 좀 많습니다. 다른 선본에 비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끼리는 절대 못합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호소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애교심을 느끼고 학교 생활 재밌네 라고 얘기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에 바로 저희가 당선되자마자 벚꽃축제를 기획을 해놨습니다. 네, 경희대, 석천호수까지 시험기간인데 가야 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고민 하실 필요 없이 학교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 기획하였습니다. 5월에 작년도 e스포츠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들만이 즐기는 게임을 엄청 잘해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e스포츠 대회 저희는 지향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e스포츠 축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봉탕, 하늘모색, 그 옛날 철권 같은 그런 오락기도 가서 배봉 오락실 그리고 모드의 마블, 크레이지 아키 같은 다양한 그런 게임도 넣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4년 동안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시립대 축제 재미없잖아 라는 그런 불쾌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키우는데 총학생이 늘어나서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축제를 진행할 만큼의 그 축제 예산에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양제랑 합쳐야 됩니다. 인양제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 없애려고 하는 거 축제랑 합쳐서 그 예산 크게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네, 바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드림팀 성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번 선문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대동제와 인양제 합쳐져야 합니다. 또한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께서도 인양제와 대동제 합치는 거 함께 동의하셨습니다. 네, 답을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인양제와 합쳐서 예산을 합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을 축제가 아니라 봄 축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텐데요. 가을에 전동체전 하지만 동아리 홍보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취업 페스티벌 또한 복수전공 박람회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정말 전반적인 축제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생각하는 축제의 큰 문제점은 준비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13년을 집행부하면서 축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 프로그램 팀장으로 있으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축제 만들어내느라 저희는 다 그런 경험이 쌓여있고 함께 그런 인력 풀이 있고 기획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축제에 관련해서 다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가까이 시원 선문 죄송합니다. 네, 기호 2번 시원선입니다. 네, 그 축제에 관련해서 가장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주점 관련 문제일 겁니다. 4월에 당선되자마자 인수인계하고 뭐 하다 보면 바로 시간 지나갑니다. 그때 전체 35개, 36개 학부과 주점 자리 협의 봐야 됩니다. 근데 그때 또 중간고사 시험 기간입니다. 그럼 학부과 회장님들 36분 다 참석시켜서 협의하는 대의원회의, 한 달 동안 대의원회 의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대의원회 진행해서 주점 자리를 배치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축제 주점과 관련돼서 어떻게 자리를 배치할 건지 두 선보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축제에 대한 주점에 대한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선보부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축제에 있어서 주점은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주점 문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의원 의장님께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점 문제 사실상 하루 종일 걸려도 학부과 회장님들끼리 많이들 조금 다투시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저희가 리셋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정 학부과는 그 해당된 장소에서 몇 년 동안 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그렇게 자리가 없는 학과는 매년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학부과끼리도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학부과 규모 단위로 그리고 부스도 비례적으로 조금 축소하거나 아니면 확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과 부스는 몇 개 있으니까 올해도 몇 개, 이게 아니라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학교 공간 만들기 힘듭니다. 잔디밭 사용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좋던 제1공학관 앞에 주차장은 텃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점 공간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몇몇 학부과는 뒤로 갈 수밖에 없고 안 좋은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그냥 단순히 너희가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너희가 가라 말을 하지 않고 다양한 추천 방식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주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드림팀 선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작년도 대의원의 의장이셨던 기호 2번 정보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대의원 내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합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합의는 당연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가 축제 준비 기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선되자마자 당연히 바로 축제에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축제 주점 자리, 또 기획과 동시에 축제 주점 자리 합의 들어가고요. 학교와의 합의, 학생회와의 합의, 학생자치기구와의 합의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은 준비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다 이끌어낼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드림팀 선문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제 주점 자리가 그냥 이렇게 뚝딱 해가지고 비오듯이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과마다 몇 개 부스 쓸 건지도 정말 다 다르고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다 뽑기를 한다 해도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예 전일수 때 대연분들 전부 모셔서 긴 협의를 하려고 했고요.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안 드렸네요. 저희도 리셋을 통해서 아까 기호 1번 후보님처럼 진행할 예정이고요. 리셋을 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저희가 2학기로 미루는 이유는 이 이유도 있고, 제가 1학년 때 주점을 했을 때 그냥 학과 주점만 하다가 다른 학교 축제를 한 번도 못 가보고 우리 학교 축제도 못 즐기고 끝났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저희 축제, 봄축제 할 때 벚꽃축제나 다른 거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놓고요. 다른 학교 축제, 재밌는 데도 많이 갔다 오신 다음에 저희 가을 축제 예산 키워서 전례 없는 규모로 할 때 타대학 친구들 많이 불러와서 학과 내에서는 주점 수익도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글바글한 이런 축제,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저는 기호 2번 선반에게 좀 다시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4월달, 5월달에 계속 그렇게 벚꽃축제 진행하시고 e스포츠대 진행을 하시는데, 그러면 대학의 기본적인 가치는 교육입니다. 4월달, 5월달에 계속 축제를 진행하시면 그럼 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5월달에 축제를 진행할 때는 보강 주간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이 많이 없는 시간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데, 저희가 봄축제 때 다른 4월달에도 하고 5월달에도 하게 된다면 그럼 수업 또는 그 수업에 방해되는 그런 소음들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 교육, 그다음에 저희 수업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절대 교육 중요합니다. 네, 근데 벚꽃축제 여러분 가보시면 그렇게 왕자짓거라고 노래가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벚꽃축제는 즐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벚꽃 앞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함께 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 전혀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버스킹과 같은 무대는 그 전동관 앞에 그런데 일시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보강주간 아닌 적에도 축제했던 적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기획한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에 벚꽃축제 마지막 날에는 1위 로프를 할 예정입니다. 학교 내에서 음주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시립대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1위 로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스포츠 축제 또한 비슷합니다. 학교 내 수업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PC방에서 게임 진행되고 결승전 같은 경우만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회관 중심으로 스파성으로 할 겁니다. 배봉, 지금 아직 음악학과는 건설 건립이 안 됐는데 네, 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락기 막 하는데 그렇게 시끄럽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대동제 기호 2번 시원 선본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대동제에서 기업과의 콜라보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기업과의 콜라보를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실 것이며, 기업과 협의는 되셨는지,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콜라보를 진행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교 예산을 늘리려면 방법이 몇 개 없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 축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축제 예산 늘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총학생회비 납부율 100% 내면 저희 연예인, 연보전처럼 라인업으로 부르겠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 있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저희 학교에 작년 축제 때 기업이 제대로 못 들어와서 프로모션 비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업과 콜라보,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직 없습니다. 당선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타 학교 중심 사례로 갔습니다. 타 학교에서 학생과 기업이 콜라보하는 형식을 통해서 기업이 많이 유치돼서 그 프로모션 비용을 나눠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갈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축제 때 이렇게 공 던져서 뭐 넣고 마치고 이런 거 많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음료수 캔 음료 뭐 하는 프로모션 기업이 들어온다 치면은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이, 기업과 학생이 함께 진행하는 부스를 저희는 유치하겠다고 학교에 강력하게 어필해서 기업을 어느 정도 유치하고 그 프로모션 비용으로 축제를 더욱 키울 생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그런 걸 다 오케이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그걸 오케이 할까요? 기업에서도 지금 이미 예산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100장, 1000장의 제안서를 보내봐도 사실 오케이 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몇 장 없습니다. 기업들이 먼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제안서를 보냈을 때 들어오는 기업은 몇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학교 축제, 작년 축제에 들어오려고 한 기업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계속 하는데 저희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닌데 자꾸 저를 검증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 학교 기업이 들어오려고 축제 때 기업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제안서 넣으면은 네, 작년도 그 대외협력 국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기업 유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과 함께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심어줘서 특히 신생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요. 타대학에도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나와 학교에 정말 엄청나게 공격적인 마케팅하면서 우리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기업들 충분히 있고 저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한 기업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프로모션 비용을 주고 들어오나요? 제가 2013년도 기준이라 물가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받나요? 그럼 기업이 어떤 부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호 2번 성분에서 생각하시는 축제에 기업을 콜라보를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 합중을 이끌어내실 겁니까? 그것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데 확실한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확충되는 것과 학교가 그렇게 상업화로 물들어가는 것, 그 가치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걸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자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가 축제 때 기업 몇 개 들어온다 해서 학교가 기업화돼서 학교가 상업화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학교의 기업화를 보려면 법학한 파리바게뜨 빠지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 브랜드 카페비 같은 카페빵 이런 거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어느 정도의 기업은 저희의 삶의 일부입니다. 기업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은 삶의 일부고 저희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면 저는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회학과라서 기업을 좀 싫어하다 봅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동제에 저희가 지금 부스 자리도 모자라고 주점 자리도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기업이 들어오는 자리에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전년도 축제 자리 배치도 다 보시면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있었고요. 전년도에 인문학관 공사하면서 공간 줄어들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공간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축제에 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축제 시기부터 주점 확보, 그리고 기업과의 콜라보까지 다양하게 논의가 오갔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립대에는 다양한 교육 관련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올해 변화된 재수강 제도와 교양 교과 체계를 예시로 들 수 있겠는데요. 각 후보분들은 이러한 교육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혹은 기조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각 공약에 대한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15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시원 선본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저도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배우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1년간 진행할 교육공약과 월별로 핵심적으로 진행할 교육 공약을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실 때 저희는 맛집을 가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후기를 보고 갑니다. 수강 신청하실 때 광장에 물론 기능이 있긴 하지만 후기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수업 계획서 제때제때 다 올라옵니까? 이렇게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 총학생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업 평가하는 거, 그 교수님들의 성적을 저희가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 메이트의 학점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는 것처럼 교수님들의 성적을 함부로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끼리 수업을 들어보고 그 솔직한 심정을 공유할 수 있는 강의평가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면 충분히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 자료가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학생회가 되어서 제대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학업 설계 상담 개선, 그리고 교양 과목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담았고요. 중앙도서관 산업화 문제 저희가 집중 단속 기간처럼 총학생이 근로장학생 뽑아서 바로 초기에 잡고 이후에는 산업화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경제 도서관 운영 시간 저희가 확실히 연장하겠습니다. 매번 학생회에서 경영경제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발언 마무리 주세요. 네, 그 이유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린팀 선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교육 문제의 교육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에이스 사업과 같은 그런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담 교환의 교양 강의 실수, 그러니까 전담 교환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예산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 교환 확충 어렵고 강의 실수를 늘리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입니다. 예산을 확충을 위해서는 아까 다른 선배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의회에 가져가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켜준다면 예산 확충시켜줘야 합니다. 또는 등록금 인상입니다. 저희는 지금 후보자 신분이고 저희가 당장 약속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 공약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는 통감하고 있고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선 후에 지속적으로 학교와 협의를 하면서 예산 합충에 대한 논의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더 가까이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교육 부문은 바로 학사제도와 그리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교육개혁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사제도에 있어서 재수강제도, 교양과목 개편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양과목 같은 경우에는 14년도 제51대 총학생회장이셨던 최원준 하부 때부터 타 대학 사례를 조사해가며 당시 임대 학생회장이었던 저와 여러모로 이야기 많이 나눴고 그리고 교무과와 같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부에서 교육개혁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학생들과 소통해 나가려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 자체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회는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서 그 교육제도 개혁 막아냈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그냥 제정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회는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실현시켜 드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스 사업도 말씀하셨습니다. 에이스 사업 다시 탈락하고 재선정돼서 작년부터 지금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이스 교육기획평가단 당시 학생회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먼저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 그렇게 운영이 되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교육혁신본부와 함께 총학생회가 인문학 캠프라던가 여러 비교과 과정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이 비교과 과정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러면 이것을 교과 과정까지 확장시키자는 의논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쟁점과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유토론 교육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선보원 계십니까? 네, 일단 더 가까이 선보부터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2번 시원 선분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경영경제도서관 이야기 작년 교학협의회 때도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얘기됐던 바로는 경영경제도서관은 사실 열람실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서보관용 도서실이라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도서실 좌석도 다 없앤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뭐 확장 공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건지 궁금하고요. 또 확장 공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거기를 원래 이용하시던 분들은 어디로 가서 이용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영경제도서관 9시에 직원들 퇴근하기 때문에 12시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서와 열람실을 저희가 구분하는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확장 공사가 아니라 구분하는 시설 공사를 통해서 출입문을 바꾸는 방식과 책을 좀 옮기는 방식을 통해서 열람실과 사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열람실의 경우에만 운영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람실과 사서를 지금 학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사서용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실도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그대로 학교에 저희 의견 반영 안 되게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총학생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라면 학생들이 원하고 시립대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계속 쓸 수 있게 배정해달라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총학생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처장님하고도 얘기해봤을 때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더 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는 저희의 절대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학생처장님이 자꾸 등장하시는데 학생처장님에 관할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학생처장님의 의견만으로 그 도서관 그분들에게 어떻게 저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 요구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냥 보직 교수님 제일 좀 높으신 분 중에 신한 교수님이 아마 세 분 다 학생처장님일 겁니다. 그래서 학생처장님 얘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학교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교에 지금 요구해서 될 거면은 총학생회가 공약으로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보직 교수 1선에 최전선에 나가 계시는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봤던 거고요. 만약에 학우들이 이거를 원하는데 실기들이 정말 원하는데 학교가 그냥 열람실 없애고 거기 사설로만 두겠다 이런 움직임 펼치면 저희 앞에 소통 공약 여러 가지 중에서 학생회나 NPC나 뭐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오천이 서명운동을 하든지 경영경제인 서명운동을 하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달라고 총학생회 적극적으로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다음 질문해 주실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원 선번. 네, 그 드림팀 선본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서울시 의회에다가 이제 예산 확충을 전인교원 확충에 대한 예산을 이제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 학교 전인교원이 어느 예산으로 배정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직접 서울시 의회에 가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충하는 방법은 서울시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모릅니다. 네, 서울시 예산심의위원회 위원이셨고 다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신 걸로 알지만 사실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일반 학부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지만 저희는 그 예산 당선 후부터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공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 학우라도 누구든지 관심만 있으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지금 전인교원 관련된 거는 서울시 시 돈으로 지금 전인교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 대학재정 교부금에서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을 전부 파악을 한 상태에서 뭔가 서울시에 뭔가 어떤 예산에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파악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 그냥 우리 전인교원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치기어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교학협의회나 그런 자리를 가보면 거기 계시는 보직 교수님들이 상황을 좀 많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런 다음에 요구를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혹시 그 방안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의회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선 이후에 학교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충할 수 있을까 함께 찾아가자는 얘기였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교육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더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가까이 선본. 예, 지금 어찌됐건 교양 과목 확충이라던가 아니면 전인교원 확충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도 아시겠다시피 작년도 기점으로 해서 15분의 전인교원 정원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요구해야 되는 건 전인교원 수 확대가 아닙니다. 이미 2018년도까지 전인교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점차 증원해 나가겠다 서울시에서 의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15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자로 채용된 교수님 12분입니다. 그렇다고 3명만 채용 안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퇴임한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정원수를 늘리는 게 답인지, 그리고 이 전인교원이 는다고 교양과목 확충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두 분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전인교원과 교양과목 확충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원선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조창호 후보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전부 다 맞는 상황이고요. 근데 일단은 강의를 하려면 전인교원이 늘어나야 되는 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인교원 증원이
약속된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 자료집에 전인교원 지원 요구에 대한 그런 공약은 담지 않았습니다. 교양 과목 그쪽을 보시면 저희가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 과목을 개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 교과목을 개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유융합 인문대학장님께서 주도하시고 계신데 교양 과목에 대한 새로운 과목 개발 같은 것들을 교과과정위원회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의 의견이 왜 반영된 교양 과목이 많이 안 나오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너네가 제대로 의견을 준 적이 제대로 별로 없다라고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상위 3개 과목, 그러니까 뭐 어떤 과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교양이나 어떤 걸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 수렴한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그 교과 과정을 만드는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양 과목을 학생들이 원하는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양 과목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영어 2과목 늘어나는 게 교양 과목 확대가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다음 드림팀 선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형 강의가 많다는 것입니다. 좁은 강의실에 빽빽히 정말 시루 안에 있는 콩나물처럼 앉아서 정말 좁은 공간에서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합니다. 저희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전임교원 늘리는 거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확충하겠다는 건 정말 무리한 요구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서 그 교양 강의 수 자체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다 그 1번 선보과 2번 선보의 말에 다 동의합니다. 증감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교양 강의를 확충하는 것이 학생의 역할이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학생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또 강하게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양 강의 확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교육에 대한 질문 한 가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선봉 되십니까? 네, 그럼 교육에 대한 쟁점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